내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의 부드러운 투구는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28세 변호사 안나입니다. 지금 내 삶은 과거의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잠겨 사무실의 평온함은 전화벨 소리에 깨졌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었지만 뭔가 불길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나, 내 아버지야. 긴장이 얽힌 목소리, 점점 커지는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때 안전과 사랑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배신과 고통의 상징. 왜 나를 부르나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그의 소개 이후에 이어진 침묵을 날카롭게 가르며 안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아무리 진심이었더라도 내 안의 원한의 불꽃, 나의 도움. 이제 당신은 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불신과 분노가 내 말투에 뒤섞여 반박했습니다. 나는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무실 에어컨의 부드러운 투구는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내 마음속 나는 28세 변호사 애너입니다. 지금 내 삶은 어린 시절의 소란과는 거리가 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두어 두었던 과거의 평온함은 벨소리에 깨졌습니다. 그의 소개를 따랐어요. 안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지만 진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분노의 불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도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당신이 나를 만나세요. 나는 불신과 분노를 반박했습니다. 내 말투에 뒤섞여 그래, 심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겠어. 난 정말 곤경에 빠졌어. 그는 계속해서 절망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었고 오래전에 내 아버지 역할을 그만두었으니 이제 나에게 전화해서 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내가 차갑고 흔들림 없이 내 목소리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통화가 멈췄다. 메울 수 없는 틈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 안나, 제발, 난 여전히 내 아빠야. 그는 유대를 다시 불붙이려는 미약한 시도가 오랫동안 소멸됐다고 말했다. 아빠는 거의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괴롭혔을 때, 당신은 나보다 그녀를 선택했을 때 그 직함을 잃었습니다. 나는 수년간 억눌린 분노와 상처가 내 말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그가 시작한 줄 알았는데 문장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선택했고 지금은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10살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끊었습니다.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은 부모님과 제가 작은 임대집에서 공유한 멋진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쁨과 친절의 등불은 우리의 낮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밤을 이야기와 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장난스럽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였던 아버지는 저녁 시간에 나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세상에 대해 작은 것들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매일매일 행복의 누에고치와도 같았습니다. 모험이었고 매일 밤 달콤한 꿈이었지만 우리의 행복했던 삶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사랑이 울려 퍼졌던 집은 조용한 추억의 멜럼으로 변했습니다. 방들을 거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부재를 상기시켜주는 상실은 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랑을 잃은 아버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마리사를 집으로 데려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버지의 슬픔의 깊이는 나의 혼란과 실망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여자, 그가 그녀에게 소개했던 나를 기억한다. 나의 소중한 것의 끝을 알리는 날, 드러난 것보다 더 숨긴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 앞으로 마리사가 도착한 이후의 나날들은 어머니의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던 집에서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고 달갑지 않은 마리사의 존재는 가장 단순한 일상부터 일상까지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년의 어려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음식 맛이 유난히 짠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사,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요? 나는 머뭇거리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실수였나 봐요. 그냥 먹어요. 안나, 그러지 마세요. 너무 까다롭게. 그녀는 그녀의 말투를 거의 비웃으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고 악의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세탁 후 내 옷이 망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마리사 내 옷이 모두 바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내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드레스를 이제 변색되어 입을 수 없게 들고 그녀는 그것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쩌면 세탁기가 이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그런 유치한 옷을 그만 입어야 할 때일 수도 있다. 나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말다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기력함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가 그녀의 유행아빠 마리사를 간파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의지했다. 내 일을 망치고 있어 그녀는 항상 나에게 못되게 굴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매일 심오한 그의 마른 마리사의 적개심과 아버지의 무관심을 헤쳐나가려는 싸움이었다. 한때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탈출을 위해 내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공포의 집에 사는 끊임없는 긴장감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오해했습니다. 한때 그 벽을 가득 채웠던 안전과 행복은 매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방 전체를 밝혀 이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리사와 함께 사는 것은 매일 회피와 인내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그녀의 적개심은 언어적 잽에서 신체적 학대로 확대되었습니다. 항상 옷 밑에 쉽게 숨길 수 있는 곳에서 배를 비틀었습니다. 통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앞에서의 무력함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집에서 그녀의 행방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내 방까지 먼 길을 가거나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움직이기 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를 방심할 때가 있었고 그 순간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가져왔다.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마리사가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내 몸을 꼬집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나는 고통에 움츠러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참았다. 그녀는 차갑고 의기양양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드물게 방문하는 동안 걸어가셨다. 그녀는 나의 조심스러운 움직임과 마리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내가 움찔하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집에 울려 퍼지는 안나는 괜찮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마음이 아팠지만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나를 방해했습니다. 예 할머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많은 학교 공부 나는 그녀에게 강요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가 떠날 때 그녀에게 어떤 괴로움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리사를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그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그녀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승리의 표정은 그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트위스티드 게임에서는 무력한 플레이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학대와 침묵의 순환에 갇힌 느낌으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서의 꼬집음과 뒤틀림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감정적 혼란에 비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학교는 내가 잠시 탈출할 수 있는 나의 안식처라고 느꼈습니다. 가정생활의 비참함 속에서도 가정에서의 투쟁이 그림자가 선생님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던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신 MRS. 탐프선 선생님은 어느 날 제가 숙제를 제출할 때 제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내 팔에 멍에 시선을 끌었다. 애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건 멍 같은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재빨리 팔을 뒤로 당겨 멍을 소매로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톰슨 부인 나 그냥 놀다가 넘어졌어. 나는 그녀를 피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톰슨 부인은 안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눈으로 내가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은 진실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사에 관한 모든 것과 내가 어떻게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말했지만 대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톰슨 부인 아들입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사고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안나. 하지만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나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목이 뭉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친절함은 내가 걸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는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날 톰슨 부인의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관심에 대한 감사함과 내 짐을 혼자 짊어지는 데서 오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집에서의 내 삶에 대한 진실을 폭로한다는 생각은 무서웠다. 나는 마리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웠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그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마리사가 내 침묵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겠다는 톰슨 부인의 제안에 대해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안나? 고양이가 혀를 찼다. 그녀는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나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먹으려고 노력했다. 저녁 식사 후 침대에 누울 때 내 자신을 가능한 한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듭니다. 내 상황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톰슨 부인의 걱정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져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마리사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톰슨 부인이 아버지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날 매일 헤쳐나가는 균형 잡힌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교장실에 앉아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했다고 말하면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두려워서 아버지의 얼굴은 스턴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여 배반했습니다. 안나는 뭐죠? 내가 너희 학교에 이렇게 불려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 날카로운 목소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톰슨 부인에게 힘껏 침을 삼키며 내 목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저는 톰슨 부인이 타박상을 받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기 전에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그가 분노를 가로막았습니다. 뚜렷한 타박상, 당신은 무엇입니까? 또 이야기를 지어내시려는 건가요? 톰슨 부인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을 하셨습니다. 집은 완벽하게 안전해요. 안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나요? 그는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실망을 씻어내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빠, 마리사, 그녀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반응은 표면화되었습니다. 완전 불신. 마리사,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당신에게 친절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녀를 이런 비난으로 비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박했지만 아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믿기 위해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충분히 얇아졌습니다. 톰슨 부인에게 당신이 다 지었다고 말하세요. 그는 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몸을 돌려 그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도착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나는 마리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된 걱정으로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그녀는 단지 관심을 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내 방벽에서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한때 내 안식처는 마치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곳에 누워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고통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벌을 받는 감정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했던 사람이 이제 내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방에 갇힌 후 며칠은 완전히 외로움에 갇힌 내가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날들 중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할머니, 내 아버지의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애정을 보여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여성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마리사와 아버지가 바쁘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집에서 겪는 문제로 감히 그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걸 때 내 손이 떨렸다. 안녕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흘러나왔다. 할머니 나야 안나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며 말했어. 애나 잘 지내? 그녀가 진심 어린 배려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고 눈물이 흘렀다. 내 눈에 대답하면서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잠시만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반대쪽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나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심호흡을 하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마리사예요. 그녀는 그랬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아빠는 나를 믿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빨리 대답하는 목소리에서 걱정이 들렸어. 당연하지 자기야. 바로 와. 내가 이 일을 처리할게. 할머니가 오신 날에 그녀는 작은 여자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강한 힘으로 아버지와 맞섰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저는 안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여기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등을 돌리며 항의하려 했으나 엄마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그 사람은 내 딸이에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당신의 딸. 그녀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사는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린애일 뿐이고 당신은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눈 스틸리 나는 겁에 질린 아이를 안다. 안나가 나와 함께 오고 있다. 나를 막으려 하면 이 문제를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모일 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내 물건 마리사의 표정이 반항적인 표정에서 패배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는 차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우리가 도착하자 할머니의 존재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로 돌아섰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너, 할머니 집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놓쳤던 사랑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치유하고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집과 아버지 집의 차가움은 오랜만에 스타크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치유와 사랑의 안식처였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공허함을 남기고 아버지와 마리사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위장된 슬픔과 서툴게 위장된 열의가 뒤섞여 있어서 그들은 장례식 후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마리사는 시간을 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새 살 곳을 찾으세요.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당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간신히 감춰진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헷갈릴 것 같은 반응에 웃지 않을 수 없지. 사실 그건 내가 틀렸어. 난 내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어. 그들을 놀라게 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음미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신 순간 집에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하셔서 당황해서 충격으로 표정이 바뀌는 걸 보면서 설명했는데 넌 어린애일 뿐이야. 나는 내 아버지니까 유산은 내가 다 맡아야 해. 내 아버지가 말을 더듬더니 권리의식이 분명해. 마리사가 큰 소리로 계속 대답했어.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내 아버지가 내 재산을 관리할 거야. 좋은 전망. 그들의 반응은 거의 재미있었어. 너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이 댐을 주지 않아. 너는 하지 않았어. 생일 축하도 안 했어. 18살이 된 지 한 달 만에 법적으로 어른이 됐어. 스스로 결정해 깨달은 표정을 굳건하게 말했어.
그들의 얼굴에 동이 트자 아버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일종의 애나 넌 이럴 수 없어. 우리는 내 가족이야 난. 그들을 바라보았어.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 밀려들어오자 너는 오래전에 내 가족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어.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 마리사는 이제 최소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